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뭐라고 생각해? 상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멱살 잡을 때. 아니, 진짜 무서운 건 말이야. 상대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조용히 짐을 쌀 때야. 잡아봐, 연봉 1억을 받으면서 내 자식 취업까지 세습하라고 머리띠 메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겠지. 근데 그들이 도로 점거하고 투쟁가 부르는 동안 회사는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공장 문을 용접해버렸어. 그리고 수조 원의 돈을 들고 조용히 미국이랑 인도로 떠나버렸지. 너희랑 싸울 시간에 우리는 돈 되는 시장으로 이사간다. 이게 바로 자본의 냉혹한 보복이야. 시대 흐름 못 읽고 낡은 밥그릇만 붙들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연봉 1억에서 0원짜리 백수로 전락한 현대제철 노조의 잔혹한 몰락. 그들이 놓친 진짜 위기와 회사가 숨겼던 소름 돋는 반격의 시나리오를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내 이름은 스마트한 언니야. 난 돈의 흐름과 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내 직장은 안전하겠지?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내 밥그릇 지키는 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연봉 1억? 이거 진짜 꿈의 숫자 아니야?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런데 현대제철이라는 이 신의 직장에서 돈을 꼬박꼬박 받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길거리로 쫓겨나서 0원짜리 백수가 된 걸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아니면 회사가 악덕 기업이라서. 천만의 말씀.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오만한 특권 의식이 있었어. 자, 일단 너희 혈압 좀 오를 만한 사실부터 짚어볼게. 바로 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리는 고용세습이야. 이게 믿어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이니까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고 회사를 협박했대. 지금 밖에서는 청년들이 편의점 알바 자리 하나 구하려고 이력서를 수백 장씩 던지고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눈물 흘리는 시대잖아. 그런데 이들은 내가 여기서 피땀 흘렸으니 내 자식도 이 철밥통 물려받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린 거야. 이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하던 짓이지. 그뿐만이 아니야. 공장 가동률이 10%대까지 떨어졌거든. 쉽게 말해서 기계는 멈춰서 녹슬어가고 있는데 노조는 옆집 현대차는 성과급 4천만 원 주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면서 책상을 내리쳤어. 회사가 적자로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일단 내 주머니부터 채우라는 거지.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보트 내리는 선원들한테 왜 내 침실은 금으로 도금 안 해주냐고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이유 명확해.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멈춘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었지. 현대차랑 기아의 철판 대주는 자기들이 갑 중의 갑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 끌어들이고 도로 점거하고 본사 임원들 차 막아 세우면서 떼법의 승리를 확신했어. 실제로 2024년 말까지만 해도 그들의 전략은 먹히는 듯 보였거든. 정치권 압박에 회사가 폐쇄 계획을 철회하니까 포항 고깃집에서 샴페인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대. 역시 뭉치면 산다. 자본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면서 말이야. 근데 얘들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바로 그 순간이 이들의 무덤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거야. 노조가 승리에 취해서 건배사 외치던 그 시각에 회사 경영진은 조용히 회의실 불을 켰어. 그리고 노조랑 싸우는 대신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릴 최후의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지. 그래, 너희가 주인인 그 공장, 너희 다 가져라. 대신 우리는 떠난다. 회사가 노조를 향해 던진 이 서늘한 메시지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볼게.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으니까 집중해봐. 너희는 보통 회사가 노조랑 싸울 때 임원들이 같이 머리띠 메고 맞불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진짜 무서운 자본은 절대 감정적으로 안 움직여. 대신 아주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미련 없이 삭제 버튼을 눌러버려. 현대제철 경영진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 이 공장은 이제 수리해서 쓸 물건이 아니다. 폐기 처분한다. 이게 바로 자본의 가장 잔혹한 복수, 전략적 방치야.
노조가 공장 폐쇄 철회하라고 난리치니까 회사가 알았어. 안 닫을게라고 했지. 노조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좋아했겠지만 사실 그건 항복이 아니라 손절의 시작이었어. 회사는 공장 문을 열어두긴 했지만 거기 들어갈 물량과 투자를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거든. 대신 그 거대한 돈줄기를 다른 곳으로 틀어버렸지. 상상해봐. 내 집 앞마당에 잡초가 무성한데 잡초들이 나를 뽑지 마 라고 시위해.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 거기 있어라. 난 옆 동네에 새 집 지어서 이사 갈 테니까. 딱 이 상황이야. 노조가 포항이랑 인천 공장이라는 껍데기를 붙들고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현대제철은 무려 7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미국 조지아주랑 인도로 날아갔어. 왜 하필 거기냐고? 답은 간단해. 거긴 강성 노조라는 암덩어리가 없거든. 미국 현지 공장은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물류비 제로, 관세 리스크 제로. 무엇보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24시간 돌아가는 최첨단 설비가 갖춰졌지. 한국에서 노조 눈치 보며 돈 더 달라, 정년 늘려달라 소리 듣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에 노조 없는 천국을 만들기로 한 거야.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이냐고. 회사가 해외 기지를 완성하는 순간 한국 공장은 더 이상 생산 기지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재고가 되어버리거든. 노조는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회사는 이미 발목을 자르고 의족을 달아 멀리 도망가버린 상태였던 거야. 더 서늘한 사실은 말이야, 회사가 이 과정을 노조랑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본은 소리 없이 움직이거든. 노조가 서울 본사 앞에서 확성기 틀고 투쟁가 부를 때 경영진은 미국 주지사랑 악수하며 공장 부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어. 결국 노조가 지켜냈다고 믿었던 그 일자리는 이미 버려진 깡통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본이 떠난 공장에 남은 건 차갑게 식어가는 용광로뿐이라는 거야. 이제 노조원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거야. 자기들이 싸워 이긴 대상이 사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제 외부의 적까지 등장하거든. 바로 중국이야. 자, 이제부터가 진짜 공포야. 노조가 회사랑 기싸움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고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 공장 담벼락 너머에서 어떤 괴물이 다가오고 있었는지 알아? 바로 중국이야. 이건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살이었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폭망하면서 갈 곳 잃은 중국산 철강 1억 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왔거든. 1억 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철강의 몇 배가 넘는 양이야. 중국 기업들은 안 팔리면 고철값이라도 받자는 식으로 한국 시장에 철강을 들이부었지. 가격을 봐봐. 국산 철강이 100만 원이면 중국산은 70만 원, 60만 원이야. 너희가 건설사 사장이라면 뭘 쓰겠어?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해도 이원이라도 아쉬운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비싼 국산을 고집할까? 아니지. 이미 아파트 현장 10곳 중 6곳 이상이 중국산을 쓰고 있었어. 우리 눈앞의 건물 뼈대가 이미 중국산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왜 노조원들에게 사형 선고냐고. 노조가 연봉 유지해라, 성과급 더 내놔라 우길 때 그들이 만든 철강은 이미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 아무도 안 사가는 물건을 만들면서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라고 하니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공장을 돌리겠어? 여기서 노조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 그들은 사장 멱살만 잡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시장은 사장보다 1000배, 10,000배 더 냉혹해. 중국이 70만 원에 파는데 우리가 100만 원에 팔면 그 30만 원. 차익은 누가 맺고? 노조가 메꿀 거야? 아니지. 회사가 적자를 보며 메워야 해.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현금이 불타서 없어지는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된 거야. 더 소름 돋는 건 이 와중에 노조가 부르짖던 정년 연장이랑 고용 세습이야. 중국 애들이 24시간 풀가동하며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데 한국 귀족 노조는 우리 아들도 여기 꽂아줘. 나 65세까지 먹여 살려줘라고 떼를 썼어. 이게 얼마나 현실 감각 없는 소리냐면 집 앞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내 방 인테리어 왜 안 바꿔주냐고 집주인을 때리는 꼴이라니까. 결국 회사는 결단을 내렸어.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공장 마음껏 가져라. 대신 그 적자도 너희가 다 감당해.
회사는 억지로 공장 문을 열어두는 척하며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놔뒀어. 팔리지도 않는 철강이 도로까지 점령할 때까지 조용히 때를 기다린 거지. 그리고 드디어 회사가 준비한 치명적인 덫이 작동하기 시작해. 바로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합법적인 지옥이지. 2025년 6월 현대제철은 공문을 날려 물량이 없어서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내일부터 전원 휴업하십시오. 노조원들은 코웃음을 쳤겠지. 휴업? 그래, 쉬면서 월급이나 받지 뭐. 하지만 여기서 회사가 꺼내든 카드는 상상을 초월했어. 일이 없어서 일을 안 했으니 월급은 영원이다. 해고를 한 게 아니야. 너희는 우리 직원 맞고 공장도 안 닫았어. 단지 일이 없으니 돈을 못 준다는 법대로의 원칙. 어제까지 연봉 1억 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수입이 제로가 된 거야. 공장은 열려있는데 기계 소리가 안 들려. 한겨울에도 땀 흘리던 현장이 이제는 뼛속까지 시린 냉동 창고로 변해버렸지. 출근은 하는데 할 일이 없어. 휴게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반토막 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전부야. 이제는 시간이 회사의 편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회사는 급할 게 없거든. 안 돌리는 게 오히려 이득이니까. 야, 여기서 진짜 통쾌하면서도 슬픈 건 노조의 반응이야. 예전 같으면 단결 투쟁을 외쳤겠지만 이제는 서로 눈치만 봐.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냐? 애들 학원비는? 이런 현실적인 공포가 머리띠보다 무거워진 거지. 뭉치면 살 줄 알았는데 뭉쳐서 가만히 서 있으니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자, 이제 이 잔혹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야. 2026년 지금 한때 킹산직이라 불리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 화려한 공장 정문이 아니라 싸늘한 체육관에서 열린 재취업 박람회장에 줄 서 있어. 어제까지 연봉 1억 받으면서 내 자식 취업시켜라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봉 45천만 원짜리 중소기업 일자리라도 얻으려고 이력서를 고치고 있지.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분들을 반기지 않아. 우리 회사 와서도 머리띠 메고 파업하실 건가요? 이게 시장이 던지는 냉혹한 답변이야. 그들이 쟁취했다고 믿었던 1억 연봉. 사실 그건 본인들 실력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쳐준 거품이었던 거야. 울타리가 사라지고 야생으로 던져지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해. 시장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떼법의 언어만 익힌 사람들의 끝은 결국 도태라는 거. 이제 기업은 노조랑 싸우지 않아. 그냥 노조가 없는 곳으로 증발해버릴 뿐이야. 오늘 이 몰락 과정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조심해. 너희도 언젠가 제2의 현대제철 노조원이 될지 모르니까. 자본은 감정이 없어.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르고 리스크가 있는 곳에선 도망칠 뿐이지. 회사가 7조 원 들고 미국으로 떠날 때 텅 빈 공장에서 하는 파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너희 자신을 돌아봐. 너희의 기술, 너희의 밥그릇은 정말 안전해? 법이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니? 세상은 변했어. 이제 기업은 너랑 싸우는 대신 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내가 없는 나라로 떠나버려.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글로벌 피벗이 지배하는 2026년의 현실이야. 결국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뿐이야. 빨간 머리띠 매는 대신 시장이 원하는 진짜 실력을 갈고 닦는 것. 회사가 나를 버리려 할 때 오히려 다른 회사가 나를 데려가려고 싸우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것뿐이야. 오늘 영상이 너희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줘. 너희의 가치를 지키는 날카로운 통찰. 앞으로도 이 언니가 제대로 전해줄게. 안녕.